왕 2호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슈룹 8화였습니다. 경합을 주장하는 대신들과 대비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던 보검군의 말처럼 세자 경합을 대신들이 꺼리는 인재 등용의 기회로 삼았죠. 대신들은 자신들이 미는 왕자가 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 나라 살림을 맡을 박경우와 왕을 지킬 서함덕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저 학문의 이치로 어진 세자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궁 밖에서 지덕체를 골고루 써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왕자를 세자로 삼겠다는 왕의 의지가 돋보였는데요. 어쩌면 이미 성남대군을 마음속에 미리 점찍어둔 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형의 독사를 보고도 못 본 채 문을 닫아버린 자신을 혐오해왔던 왕은 형을 죽인 동생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세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진 성남대군을 보면서 대신들이나 엄마의 치마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왕자임을 알았을 겁니다. 제비뽑기였지만 박경호를 데리고 와야 할 왕자들과 서함덕을 데리고 와야 할 왕자들 매칭도 기가 막혔죠. 오늘날의 기재부 장관 호조판서로 데려와야 할 박경우는 성남대군과 무안대군, 보검군이 맡았습니다. 수도수비 고광호위를 하는 어영청 수장, 서함덕은 의성군과 개성대군, 심소군이 데려와야 합니다. 이 매칭을 통해 궁 밖에서 별별 일을 겪게 되면서 왕자들끼리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도 확실히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경우 대진표를 보죠. 달리기와 활쏘기에서 100점을 맞아선지 왕이 될 상일까봐 두려운 뻔뻔한 놈 무안대군은 관상가가 말한 운명의 여인이 누군지에만 관심이 있죠. 두 여자 중 하나라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대면한 청하와 잊으려 해도 초월할 수 없는 초월. 청하는 병조 판서의 딸로 잘생긴 알 수 없는 놈 성남대군은 여인이 될 게 뻔히 보이죠. 귀천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둘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기생이 되겠다는 초월이가 무안대군의 운명의 여인이 될 텐데요. 초월이 기생이 되는 걸 행수가 극구 만류하는 걸 보면 원래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는데 기생이 되면서 정보력을 갖게 되고 무안대군을 지근거리에서 도와줄 듯합니다. 무안대군의 포기로 박경호를 데려올 사람은 성남대군과 보검군 중 하나. 박경호가 입궁할 거라는 건 확실해 보이지만 학문이나 통찰력은 보검군이 앞서고 위기 대처 능력이나 실용적인 면에서는 성남대군이 앞서 있어서 박경우가 누구를 택할지가 관건이죠. 당연히 성남대군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그 과정은 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백합으로 번 돈과 상점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거두는 박경우는 누가 봐도 수상쩍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해 사는 일이겠죠? 성남대군이 갯벌에서 백합의 제철이라는 얘기를 듣는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백합의 공급 과잉으로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수요 공급과 시장의 균형을 맞춰서 조절하는 일을 담당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뜻을 파악한 성남대군과 수리적인 머리가 비상한 보검군의 영특함을 박경우가 알게 되겠죠. 문제는 누구의 가마에 올라타느냐인데 바로 성남대군의 가마에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우는 주어진 3일을 끝까지 버티다가 의외로 누구의 가마도 타지 않고 제 발로 궁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왕자 중 누구에게 손을 들어줘야 할지 왕이 고민을 하겠죠. 다만 보검군이 막판에 성남대군에게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 티격태격해 보이지만 성남대군의 성품을 알아보고 은혜까지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 태소용 때문. 성남대군의 목숨을 노린 게 대비라는 것을 알게 된 중전 화령은 시어머니에게 대차게 사약 재료를 선물로 주면서 경고장을 날리는데요. 대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고편에서 말했듯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동안 대비가 태소용을 티나게 밀어준 건 성남대군을 노린 게 발각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죄를 태소용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보검군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패를 스스로 거두는 것을 마무리 짓고 중전 역시 중군정 출신 태소용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검군은 뒷배가 되어달라고 직접 대비를 찾아갔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남대군이 세자가 되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남대군은 보검군을 아군으로 얻게 되겠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보검군과 성남대군이 뭉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이번엔 서함덕 대진표를 볼까요? 의성군과 개성대군, 심소군이 서함덕을 데려와야 하는데요. 여리여리한 개성대군이나 소심한 심소군에 비해서 누가 봐도 목적을 위해 몰불 가리지 않은 위험한 놈, 의성군의 대진운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겁없는 놈 개성대군이 만만찮아 보이네요. 서함덕의 용모파기를 뜯어서 얼굴부터 익히는데요. 예고편을 보면 수비 중이던 서함덕의 거처까지 알아내는 것 같죠? 서함덕의 용모를 보면 거친 무장의 모습입니다. 여리여리한 개성대군이 서함덕을 데려오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햇볕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요? 반면에 황규인의 도움이나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밖에 모르는 의성군은 설득이 아니라 무력과 협박으로 데려가려 하겠죠. 서함덕은 집안을 몰락시킨 황가 쪽 편이 될 리 없을 겁니다. 결국 개성대군의 뜻으로 서함덕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만 궁 안에서 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심군, 아니 심소군의 엄마 고귀인이 개성대군의 초상화를 발견해 황규인에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심소군과 의성군은 둘 다 서함덕을 데려와야 하는 경쟁 상대인데 고귀인이 묻혀있던 개성대군의 치부를 황규인에게 알린 이유라면 이미 심소군은 세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뭔가 황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겠죠. 도적들을 만나 거짓골이 된 심소군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궁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귀인은 돌아오지 못하는 심소군을 찾기 위해서 황규인에게 부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심소군을 구하는 건 오히려 개성대군이라면 어떨까요? 서함덕을 데려오는 걸 포기하는 대신 심소군을 찾아 데려오게 된다면 심소군은 물론 고귀인까지 대군들과 중전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성대군의 비밀을 황규인이 폭로하려는 걸 알게 된 중전은 황규인의 아버지 영의정을 만나 단판을 짓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남대군 살인정부는 데뷔전에서 한 일이지만 그 전에 성남대군의 길을 막아 지연시키도록 변칙을 사용한 게 황규인 쪽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령을 받은 부두령을 중전이 잡고 있는 유리한 위치니 못할 게 없겠죠. 병조 판서에게도 사람 일 모르는 거라며 잘 생각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병조 판서나 중전이 모르는 게 있죠. 청하가 성남대군에게 푹 빠져있다는 사실을요. 패비 윤씨 일가지만 대비 쪽 사람이 되면서 황가가 이루지 못한 왕비를 자신의 가문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병조 판서 윤수광. 경합의 결과에 따라 자기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할지 머리를 굴릴 텐데요. 막판 후보에 오른 성남대군과 의성군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괄량의 딸의 사돈이 될 사람이 무슨 죄냐며 어떻게든 딸을 조신하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던 병조 판서가 딸이 점 찍은 사내가 성남대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0년 공들인 황가와 대비를 충분히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손으로 몰락시킨 서함덕을 손수 불러들이고 중전편에 서면서 황가를 뛰어넘는 꿈을 이루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애들, 세자의 뜻이 없는 호동군과 일영대군은 어떻게 될까요? 먹는데 진심인 호동군과 잡기에 진심인 일영대군은 그저 해맑은 어린애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두 왕자가 서로 뜻이 잘 맞아 돕는다면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리는 연구 개발로 뭔가 큰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천문학에 관심 있는 일영대군이 24절기를 이용해 곡식의 생산성을 늘리고 호동군이 백성들의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개발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영대군이 세자가 돼도 호동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군과 군이 짝을 이뤄 서로 돕게 된다면 다음 왕위에 오를 세자는 물론 중전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왕도 그러길 바랄 것 같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평생 약점을 잡혀왔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세자는 적통이 될 대군 중에 나오길 간절히 바랄 것 같아요. 후궁들은 아들이 하나씩이지만 중전에게만 아들이 5인 이유도 그래서이지 않을까요? 자신을 너무 잘 아는 동지가 바로 중전이기 때문에 내명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른 처소보다 중궁전을 자주 드나들었을 거고요. 간택 후궁들의 외척에 맞서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궁별로 승은 후궁을 만들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며 세자 후계를 위한 본격적인 합종 연횡이 일어나게 될 시룹. 중전 화령은 또 어떤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뛰어다닐까요?
9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작자였습니다.